지난번 차에서 하려고 했던 포트홀 사고에 대해서 잠시 후 얘기해보려고 우회전입니다. 합니다. 저는 포트홀 사고를 2번 정도 당했는데요. 이게 웃긴 게 일반 타이어일 땐 괜찮아요. 순정 타이어였을 때는 뭐 같은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뭐 비슷한 포트홀을 밟았을 때 이제 반응하는 감도가 조금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윈터 타이어를 끼니까 공기압을 아무래도 일반 타이어보다 조금 더 넣어서 그런지 일반 타이어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홀을 밟았을 때 밟으면 그냥 터진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235-3519였나? 타이어 사이즈가 그랬는데 이게 타이어가 굉장히 얇기도 했어요. 지금 사이즈를 보면 지금 타이어의 반만만 정도? 애초에 그렇게 이 타이어 폭이 두껍게 나온 것도 아니었고 타이어 폭도 얇게 나왔는데 압력을 높게 넣어서 터지지 않았을까. 근데 보통 이제 타이어가 터진다 하면 타이어 그냥 굴러가는 면적이 터지는데 저는 그 타이어 굴러가는 면적 옆에 있는 그 편한 공간이 터져가지고 이건 뭐 아예 그냥 타이어를 바꿔야 하는 교체해야 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일단 사고 현장 먼저 보실게요. 진짜 억울한 게 많아요. 첫 번째 사고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역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날 눈이 오는 날이었어가지고 제가 1차선이 위험할까봐 2차선으로 주행했었거든요. 근데 2차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두 번째는 진짜 억울한 게 차선 사이에 포트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포트홀 사이즈가 조금 작았으니까 터지자마자 삥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가니까 다시 띵 하고 해서 BMW 경고음이 들어온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아예 손 쓸 수도 없이 터져버린 거고 두 번째는 약간 그 면적과 편편하면 그 경계에 물려 있어가지고 그 긴급출동을 불렀더니 일단 지렁이 먼저 박아보자. 근데 안 되면 바꿔야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꽂아봤는데 물이 자꾸 새더라고요. 그 거품을 직접 뿌려보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두 번째 타이어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타이어를 많이 바꾸고 싶은 분 계실까요? 처음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했어요. 국가배상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거기서도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자체에 보험이 없다 이러면 국가배상으로 넘어가서 법원에 이제 땅땅땅 재판을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에 보험이 없어가지고 국가배상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필요 서류를 법원으로 보냈어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결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게 필요한지 찾아보시진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제 그 135i 때 BMW 2.0 블랙박스가 진짜 다 안 찍혔거든요. 이걸 왜 달고 다니지라는 의문이 살짝 들 정도로 잘 안 찍히긴 했는데 그거는 다행히 충격 감지 녹화라서 그런지 찍혀있더라고요. 사고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사고가 났다면 어차피 바로 갓길에 차를 세워서 긴급 출동을 부르실 거잖아요.
그러면 갓길에 세우고 도로 장면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 도로의 위치랑 도로의 사진을 파악하고 과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로 사진, 도로 위치, 블랙박스 이 세 개는 무조건 필요한데 도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진 찍을 때 다 위치 설정 켜두시나요? 600m 뭐 앞에 보안 때문에 안 켜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켜도 그때만 잠깐 켜두시거나 기존에 켜두셨던 분들은 사진 찍고 위로 올리면 그 정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동쪽 몇 도, 서쪽 몇 도 이렇게 해서 방향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위치는 뭐 파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진은 그냥 다시 와서 찍기 귀찮으니까 하고 나면 옆에 갓길에 대시고 차근차근 찍으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터졌는데 계속 주행하실 경우에는 휠까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옆에 세워서 긴급 출동 부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저는 밤 같은 경우 밤이라 진짜 후레쉬 켜서 찍지 않으면 포토일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약간 가로등도 없는 농작물 보호한다고 가로등도 안 켜놓은 그런 데여가지고 다음날 가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사고 당할 구간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 파악, 블랙박스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거 말고 뭐 수리 영수증이나 이제 입금받을 계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블랙박스 영상도 USB에 제가 담아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러면 진짜 1년, 딱 1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12월에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법원 등기가 오거든요. 법원 등기가 오고 돈도 입금이 됩니다. 바로 확정이 나면.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요즘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국가배상을 신청해놓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법원 등기 같은 경우에는 중고에 전화해서 등기에 관한 내용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제가 실제로 그 법원 전화해가지고 너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등기 기다리라고 말만 하고 유선상으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보이스피싱이랑. 원래 법원 판결문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래돼서 버렸더라고요. 아무튼 청구부터 이제 보상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걸 보니까 첫 번째는 청구를 했었거든요. 멋 모르고. 접수할 때 1년 걸린다 했는데 진짜 1년 걸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접수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1년 걸리길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휠이 먹은 것도 아니고 타이어만 교체하면 되는 거라 접수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도로 노면이 조금만 안 좋은 곳으로 가도 자동으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덜컹 소리 나면 바로 계기판부터 확인해서 내 차 멀쩡한지 보게 되고